안녕하세요.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아하시아는 사마리아 왕궁의 그 난간에서 떨어져서 2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동생 요람이 왕이 오릅니다. 요람은 또 뭐 여호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 역대기서랑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요람, 어떤 곳에서는 또 여호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 또 남유다의 왕도 여호람이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 여호람이 남유다 왕 여호람과 같은 왕이었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이름만 같지 다른 왕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같은 시대를 통치해서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이 여호람 때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예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람을 죽이고요. 그리고 아합의 아내 아달랴는 그때까지 살아서 있는데요. 아달랴도 죽이고 이 아합 왕의 그런 온 가문을 다 멸절시킵니다. 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에 오른 예후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살마리살 3세가 세운 검은 오벨리스크, 블랙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이 기념탑에도 예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시리아가 몇 번에 걸쳐서 군사원정을 떠났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뭐 다메섹과 이런 몇몇 12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아시리아에게 저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바로 이 건물 오벨리스크 그 안에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옴므리의 아들 예후의 곡물, 그로부터 은, 금, 금제, 사플루, 주발, 바닥이 뾰족한 꽃병, 금제 컵, 금제 양동이, 주석, 왕이 드는 홀, 목재, 후프루. 이것이 이제 19세기에 1800년대에 이제 발굴된 것인데요. 이 그 탑 안에 보면 예후 왕이 아시리아 군주에게, 아시리아 왕에게 이렇게 절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하나는 오므리와 예후가 성경에 등장할 뿐만 아니라 아시리아 왕의 기록에도 역사적인 인물로 그대로 되어 있다. 또 하나는 예후는 오므리의 아들이 아니죠. 오므리의 후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므리 가문, 그러니까 오므리의 왕에게 쿠데타를 일으킨 이스라엘 장군인데 왜 여기에 오므리의 아들 예후가 되어 있을까? 그것은 추정하기로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 오랫동안 옴므리 왕조로 이어져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시리아 왕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예후도 옴므리의 후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아니지만 그냥 그 왕조를, 북이스라엘 왕조로 이어가는 것으로 봤을 때 그냥 옴므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후의 쿠데타가 성공한 데에는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죠.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그 죄악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뺐잖아요. 한 개인의 포도원을 뺐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서 아합 왕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그들의 그런 잘못된 한 왕의 잘못된 탐욕 때문에 예후의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주변 나라들과 관계에서 볼 수 있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 주변 나라였던 에돔과 모압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렇게 압도하고 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근데 모압과 에돔이 벗어나 버립니다. 힘을 잃어서 벗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들로부터 받았던 곡물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고, 또 군사력이 세면 그곳을 지나다니는 그런 무역 상들에게 그런 무역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군사력이 약해지니까 또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되고요.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아시리아가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할 때에 다메섹과 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었잖아요. 근데 이 아합의 후손들이 그 동맹을 깬 겁니다. 예, 깨고 아시리아가 잠깐 자기네 나라 문제 때문에 이쪽 전쟁 그 군사 원정을 되돌려 돌아간 사이에 원래 동맹 사이였던 다메섹과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이긴 것도 아니에요. 전쟁을 또 집니다. 예. 다메섹의 하사엘에게 전쟁에 져서 바로 그것에 대한 내용이 텔단비문이라고 하는 곳에 남아 있습니다. 외교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 외교는 그 국제 정세를 정확히 읽는 그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국제 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한 거였죠. 아시리아가 잠깐 사라진 틈에 어제 아군이었던 다메섹과 적군이 되어서 전쟁을 했는데 결국엔 결과적으로 완전한 오판이었고 패착이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중요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과 어떻게 외교를 관계를 잘 하느냐, 그것이 우리나라의 뭐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에 있어서 큰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죠? 외교를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